자, 밍플랜드 사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특히 밍플랜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게 기존에 나와있던 그런 메모장 같은 플래너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이렇게 막연한 어떤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가 고급 영상처럼 어떤 꾸밈도 없고 그냥 날 것으로 편집 크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용 전달을 우선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물론 이제 사용법을 읽어보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깨달으면서 금방 이해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금방 사용을 익숙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남이 사용했던 것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굉장히 영상 화면이나 이런 것을 투박하지만 그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내용 전달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밍플랜드를 직접 사용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학교에도 입학하시고 합격하시고 공무원 시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격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섭외가 되어서 그분들의 스터디 플래너, 밍플랜드 사용기를 한번 이제 보면은 더 좋겠지만, 제가 그럴 수 있는 연결 통로가 아직은 없어서 제가 밍플랜드를 사용하면서 공부했던 그 예를 간단하게 들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플래너를 보니까 2020년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2020년 6월 26일 날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네요. 제가 뭘 공부를 했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밍플랜드는 특허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특허 제품은 항상 날파리가 낍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특허 법인 망에 걸려 있는 대상자가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저희들이 아직 제품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절차를 못 밟고 있는데, 한 분은 특허 침해를 저희들이 따져야 할 것 같고, 한 분은 특허 침해는 아니지만 진실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여러 매체에 알려지게 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적인 개인적인 인물이 아닌 거죠. 공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아마 기회를 만들어서 진실 공방을 해야 될, 물론 진실 공방해서 저한테 특허 침해나 했으면 이제 형사 민사 합의금이나 있고, 그다음 저희들 피해 보상 그런 게 있어서 해볼만 한데, 진실 공방은 해봐야 저희들한테 득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요즘에 예를 들어서 유희열 씨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좀 그렇죠, 그죠? 이런 이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또 어떤 스님은 또 한창 인기를 누리시다가 애가 있다는 등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비리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을 실망시키고, 참 그 이전에 보지 못한 그런 얼굴을 보는 바람에 인간에 대한 어떤 회의도 들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어찌됐든 제가 이제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 일을 맡길 때 그냥 무작정 맡기지 않습니다. 변리사한테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더라도 내가 알고 있고 뭔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에 대한 어떤 보고도 받고 그 다음에 협의도 해 나가지, 제가 아마 일자 무식인 상태에서 전혀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은 리당 특허법 해가지고 특허법을 공부했습니다. 특허법을 인강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된 것이 이제 요 뭡니까 그 노트, 뭐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요 책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 조문 정리, 요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이제 진도를 나가는 우리 저기 임병웅 특허법 강사 통해서 제가 이제 변리사학원 강사 통해서 인강으로 제가 요 수업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각 페이지마다 제가 필기들을 이렇게 해놓고 뭐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저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 진도 나갈 때, 처음 수업을 들을 때, 자, 이와 같이 표시, 밑줄, 필기, 요 세 가지를 잘 해 놓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추후 여러분이 하게 될 복습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아무 표시도 안 해놓고, 뭐 아무 필기도 안 해놓고, 그냥 백지 그대로, 아니 책 그대로 이렇게 놓고서 수업만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에 뭐가 핵심이고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알기가 좀 복잡하고 좀 귀찮게, 아주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다시 볼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밑줄, 표시, 필기, 요 세 가지를 잘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고, 그럼으로써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골라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준비를 반드시 잘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필기하고, 보이시나요? 자, 필기하고 그 다음에 표시하고 해서 이게 두껍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그때 제가 인강을 몇 개월 들었나 모르겠네. 몇 개월 들었나 모르겠는데, 총 페이지가 조약까지 해서 1285페이지네요. 1285페이지.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특허법, 특허 소송이나 특허 등록 조건들이나 특허 침해 결정, 침해 판단 뭐부터 시작해서 특허법 전체에 대한 공부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인강을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인강은 프리패스가 아니고 데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도 하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도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복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데드라인 지켜가면서 수업은 들어야겠지, 또 그에 따라서 복습을 해야겠지 하다 보니까 요 기간 동안 제가 뭐 항상 2시, 3시까지 복습하고 뭐 수업 듣고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 자, 그래서 제가 썼던, 그 당시에 썼던 플래너를 한번 쭉 넘기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가는구나, 이렇게 뭐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특허법만 공부하면서, 세 가지 공부하면서 썼던 그 플래너를 제가 이제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단순히 제가 그 사용법 설명 영상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실체감 있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 플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직접 들고 찍다 보니까 뭐 카메라 기술, 찍는 기술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서 혹시 흔들리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언제입니까? 2020년 6월 26일 날 요 공부를 처음 시작했네요. 그죠? 근데 진도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복습은 이렇게 하고, 처음이니까 뭐 양도 많지 않고 뭐 복습도 뭐 힘들지 않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제 진도는 나가면서 복습은 계속
나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떨 때는 또 뭐 일이 바쁘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죠, 그죠? 상관없습니다. 7월 3일에 제가 못 나갔네요. 근데 제가 이제 복습을 했는데 요때 제가 다 못했네 보니까, 그죠? 3과 5를 했어야 되는데 5밖에 못하고 3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용법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에빙 플랜들을 만약 100% 지킨다면 이건 천하무적이고, 그러나 50%만 지켜도 여러분 성공.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대 한 거 있고 못한 거 있고 했을 때 전체 프로테이지로 한 50%만 여러분이 한다 하더라도 성공이고, 70-80%만 지키면 대성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어떨 때는 뭐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하시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또 때에 따라서 이제 뭐 외워지지 않는 뭐 이렇게 영어 단어가 있으면 직접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요때도 복습이 3개 걸렸는데 제가 하나를 못했네요, 그죠? 이때 이제 저걸 같이 공부했네 보니까 그 토익을. 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떨 때 한 번씩 이렇게 복습 못하는 게 있어도 하면 하는 대로, 못하는 대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를 한 번씩 못 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도 못 나가는 상관 없는데, 복습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못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점점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쓰다가 한 번씩 여러분한테 뭐 얘기해주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적도 있는데, 복습을 할 때는 앞에 거부터, 왼쪽부터, 이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5, 9, 11이 만약에 이렇게 복습 걸리면, 요 순서대로 11, 9, 5 하지 마시고 5, 9, 11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보는 책의 진도 순서대로 이렇게 복습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적고, 그 다음에 직후 복습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리뷰 책에서 복습을 하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쓸데없는 말이지만, 이런 말 써놨네. 여러분한테 이제 말을 해주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뭔가를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뭐 생소한 거라서 멘붕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멘붕 수준은 아니고, 그러나 약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습하시면 아직은 뭐 어색하겠죠, 그죠? 그러나 좀 더 복습하시다 보면 이제 반은 알 것 같고, 반은 모를 것 같고, 그러나 복습이 거듭될수록 신숙해지고,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지배 가능하게 된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복습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이렇게 문득 정리를 해놨네요. 뭐 저도 이제 써놨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진도 나가고, 그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그 진도 시간이 뭐 불규칙하기 때문에 먼저 진도부터 나가고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미리 진도 나가기 전에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인강을 뭐 12강부터 뭐 13강. 근데 이제 하기로 계획해 놨는데, 막상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니까 인강을 13강은 못 듣고만 이런 식으로 12강까지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13강 나갈 거라고 계획해 놨던 것은 지워놔야 되겠죠, 그죠? 못 나갔으니까 실제로는요. 그래야 나중에 복습할 때 여러분 실제로 진도 나간 것을 복습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나가고.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한 번씩은 막 한동안 계속 많이 못 나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특별하게 어려운 뭐 법률 용어 같은 것들, 뭡니까? 피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비특정 후견인, 이 특허법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직접 써 놓으면서 이렇게 복습할 때 이걸 또 직접 보면서 복습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굵은 책, 이 굵은 책도 이렇게 나가면서 진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두꺼운 거 이거, 강의 노트, 요것도 이제 나가면서 뭐 이렇게 이제 필기 다 해놓고 표시하고 뭐 이제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제 동시에 같이 나가니까 책도 나가지만, 자, 이런
노트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 노트는 노트대로 따로 또 진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48페이지 또는 130부터 134까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다 써놔서 이제 복습을 할 때 요 특허법도 굵었던 이 굵은 책, 요 책 있지 않습니까? 요 책도 하지만 노트, 강의 노트도 같이 복습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자, 그 사실 이제 저는 복습을 거의 한 90%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 막 힘들 때는 아까 한 번, 두 번 빠진 적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진짜 막 애매했던 것들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정리해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분할 출원이니 뭐니 해서 이제 복습 진도 나가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복습만 하고, 복습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때가 좀 제일 많이 못 나갔나? 8월 7일. 그래가 많이 못 나갔나? 진도 못 나갔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가능하면 복습을, 제가 강박관념 갖지 말라고 해놓고 저는 너무 강박관념 가고 복습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냥 메모장 같은 플래너를 썼을 때보다 에빙 플래너를 사용하시면 반만 지켜도 보통 플래너 한 30% 정도 효율을 갖는 그런 플래너보다 20%나 높은 거니까 반만 지켜도 성공이고 7, 80% 지키면 대성공이고 완전히 지키면 천하무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 나가면서 복습 나가고 요때 진짜 많이 못 나갔나요? 그죠? 언제입니까 이게? 9월달이 뭐 추석이었나? 이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추석도 있고 막 그런다 건데 8월 29일부터 30일, 30, 뭐 1일, 9월 1일, 9월 1일 막 연타로 못 나갔네요. 9월 3일, 9월 4일. 그러나 저는 복습을 했네 보니까. 그죠? 착한 학생입니다, 저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플래너를 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에빙 플랜들을 이미 지금 알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뭐 의상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평상시 그대로 그냥 뭐 꾸밈 없이 그냥 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뭐 배경이 이런 것도 전혀 꾸밈 없이 그냥 내용 전달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멋진 영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단지 내용 전달만 했던 부분이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는 공부 목표 이루시고 원하시는 합격 이루시기를, 에빙 플랜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